자, 역함수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스타일 문제가 어떤 문제냐면, 자, 이 문제. 원래 함수 fx하고 역함수하고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 이 문제입니다. 됐죠? 됐죠? 자, 증가함수는 기본적으로 y는 x하고 교점이 발생하니까 우리는 이 면적 넓이 구해가지고 두 배를 하겠다 이 말이 되겠죠. 어려운 말 아니죠? fx하고 y는 x랑 둘러싸인 교점 찾고 둘러싸인 부분 넓이 구해서 두 배 하겠다 이 말이겠죠. 조심할 점은 정적분이 넓이니까 정적분은 부호에 대한 생각만 조심하면 되겠네요. 어려운 내용 아니겠죠. 됐어요?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좀 식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이렇게 써볼게요. 자, f 인버스 x를 gx라 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fx dx 하고 더하기 인티그럴 fa부터 fb까지 gx dx를 구한 거다 이거죠. 됐습니까? 얘를 구해봤더니 어떻게 나오더라 하면 얘를 구해봤더니 bfb 마이너스 AFA 이렇게 나오더라 이거야. 무슨 말이냐? 그림으로 바로 설명할게요. 자, 현재는 fx를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대충 그린 거야. a부터 b까지 fx, dx는 어려운 내용 생각 아니죠. 요 넓이죠. 요 넓이. 그렇죠? 그리고 이쪽 부분의 넓이는 이 넓이가 되더라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원하는 넓이는 이 넓이니까 이 넓이에서 적사각형에서 직사각형에서 빼면 우리가 원하는 넓이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게 증가함수도 되고 감소함수도 다 됩니다. 알겠어요? 해석을 증가함수로 해석해가지고 그냥 그림 나타내면 쉽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여기서 의심스러운 건 딱 한 가지밖에 없네. 얘는 인정하겠죠? 요것만 인정하면 되겠죠 이제. 요거 얘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적분 변수는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하지 않죠. gx dx나 gy dy나 똑같겠지. gy dy는 어째? 똑같다고요. 그러지? 그러면 gy가 도대체 뭐냐 이거네. gy가 뭐냐? 원래 함수가 지금 있었죠. gy만 해석하면 되겠네. 자, 원래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의 역함수가 뭐죠? y는 gx가 역함수죠. 근데 gy라는 것은 x, xy를 바꾸면 x는 gy가 되겠네. 이를 쓸 수 있겠죠? y는 gx 역함수고 얘는 다시 뭔가요? 얘는 다시 뭐야? xy를 바꿨으니까 다시 역함수가 되겠지. y는 fx의 역함수가 y는 gx라 했고 y는 gx, xy를 바꿔서 정리를 하면 쓰면 이게 역함수예요. 다시 말해서 얘하고 얘는 어째? 같은 함수더라 이 말이죠. y는 fx하고 x는 gy는 똑같은 함수야. 단지 정리만 지금 y는 fx 정리한 거고 x는 gy로 정리한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면 얘는 무슨 뜻이야?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원래 함수 얘랑 똑같은 함수니까 원래 함수를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fa부터 fb까지. fa부터 fb까지. 그럼 이 넓이가 되겠죠. 쉽게 해석이 되겠네요. 됐어요? 역함수 문제 나오면 딱 이 그림을 그리면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증가함수 되고 감소함수 된다고 했습니다. 됐습니까? 감소 한번 해볼까요? 잘못 그리면 좀 힘들어져. 해석하기 힘들어진단 말이야. 눈에 보여야 되는데.
여가 A입니다. 여가 B야. 그럼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야. 맞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지? 현재 그래프는 y는 fx. 그러죠? 감소함수. 그럼 우리가 원하는 식은 지금 요 식이죠, 요 식. 아까 요 식 어디 했습니까? 지금 요 넓이는 fx를 a부터 b까지 둘러싼 이 면적하고, 그러지? 됐어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더하라 이 말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이 면적하고 이 면적을 더하라는 게 우리가 원하는 요구사항이라고요. 자, 그래서 얘를 씁시다. 이 부분. 여기까지는 맞죠? 우리가 원하는 거. 그러면 BFB는 어디입니까? BFB. BFB는 여기죠. BFB. 맞습니까? BFB는 여기고 BFB가 여기고 AFA는 어디입니까? 여기죠. 수상한데 뭐가 수상한데? 여기가 뭡니까? BFB고 AFA는 여기죠. 여기. 아, 틀렸어. 잘못했어. 잘 봅시다. 식 A분의 F부터 B까지 FX dx야. 처음 잘못했어. 플러스 FA부터 FB까지 GX dx죠. 선생님 뭘 잘못했냐면 적분 순서가 잘못됐습니다. 자, A부터 B까지는 A부터 B까지 둘러싸인 넓이. 이거 맞죠? FA부터 FB까지. 근데 FA부터 FB까지는 범위가 거꾸로 됐겠지. 감소함수니까. 그럼 이 식은 그대로 쓰면 안 되겠죠. 마이너스 FA가 아니라 FB부터 FA까지 GX, DX로 써야죠. 뭐 Y로서도 관계없고요.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요 넓이라고. 빼기가 된다고. 그러지? 그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금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라 이 말이겠네요. 초록색에서 빨간색을 빼란 말은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란 말이 되겠죠. 이 넓이에서 이 넓이를 빼란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러면 BFB는 이 넓이, AFA는 이 넓이니까 얘는 공통 부분이니까 빠졌고 이것 빼기 이것이 되겠다. 맞나요? 써먹을 수 있겠지 그대로. 아하, 이렇게 역함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 말이겠죠. y는 x 대칭인 것에 대해서는 풀 수 있다 이 말이겠고, 어떤 것도 가능하냐면 역함수가 안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 역함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뭔 말이야? 증가함수라는 말이 정확하게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될 때 1대1 대응일 때 머리 역함수가 있을 건데 1대1 대응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y는 x 대칭시킬 수 그래프가 있을 수는 있겠잖아. 대칭해서 그래프 그릴 수도 있겠잖아. 그 그래프 y는 대칭시켰을 때 그래프를 역함수적 생각을 하면 이러한 식을 통해서 넓이를 풀 수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뭔 문제 됐습니까? 어떤 생각? y는 x 대칭 일시에는 요 그래프, 요 식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알겠죠? 그래서 문제는 이제 이렇게 나올 수는 있겠지. 얘가 완성되면 직사각형 너무 쉬우니 이것만 질문이 나올 수는 있겠지. 왜? 이건 아는 값이니까 우리가. 직사각형 우리가 넓이 구해가지고 요거를 빼면 우리가 원하는 이 넓이가 나올 수는 있겠다. 이렇게 넘어갈 수는 있겠지. 알겠어요? 극함수에 대해서는 나왔다 하면 넓이적인 생각은 요 생각이 주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다음은 속도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고 딱 하나는 속력이 있으면 속력은 어떻게 됩니까? 속력은 미분해서 절대값을 붙여야 되겠죠. 미분해서 절대값. 자, 평면 운동에서 움직인 거리가 나와버렸네. 속도 속력인데 움직인 거라. 미분 쪽이 아니라 적분 쪽이니까 이제 움직인 거리가 나오는 거죠. 됐어요? 자, 움직인 거리냐 위치냐 다른 거죠. 그렇지? 위치는 이거 안 나와버렸네. A초일 때의 위치가 있겠죠. A초일 때 위치는 우리는 위치는 XA라고 쓰겠습니다. XA는 X0는 초기 위치, 처음 위치, 시작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VT, DT 하면 되겠죠. 얘는 VT는 속력 맞나요? 속력을 0부터 A까지 위치의 변화가 있을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가. 그리고 초기 위치에서 합해주면 A초일 때의 위치가 나오겠지. 됐어요? 얘는 또 하나는 움직인 거리가 있겠죠. 얘는 A초까지 이렇게 말해야겠지. A초까지 0부터 A초까지 움직인 거리는 초기 위치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움직인 거리는 0부터 A까지 절대값 VT, DT가 된다 이거죠. 오라, 절대값 VT. 함수로 쓰면 VT는 F'T로 쓸 수가 있겠죠. T 대신에 X를 써도 관계는 없을 거고. 우리가 절대값 정적분은 움직인 거리라고 표현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움직인 거리란 뭔 말이면 이렇게 위치라는 것은 얘가 시작해서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시작했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왔다 가면 여기까지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움직인 거리가 아니 위치 변화는 여기밖에 안 된다는 소리지. 근데 움직인 거리를 식을 세우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양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양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 더하기 이 거리를 해야지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언어적으로만 해결되면 충분히 풀 수가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어요? 자, 평면일 때는 어떻게 되냐? 좌표가 X좌표의 위치가 다를 거고 Y좌표의 위치가 다를 거야. 그래, 점에서 이렇게 갈 때와 이렇게 갈 때 전혀 다르단 말이지. 그러면 X의 변화가 있을 거고 Y의 변화가 있을 거야. X도 얘도 X에 대한 변화가 있을 거고 Y에 대한 변화가 따로따로 움직일 거라고. 여기까지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구냐면 평면에서 속력을 구하라면 어떻게 구한다? 루트. 속력은 이런 말입니다. 이 점에서 이 점을 가면 X는 이만큼 움직였고 Y는 순간적으로 이만큼 움직였는데 우리가 속력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움직인 거를 말해. 이렇게 움직인 걸 속력입니다. 됐어요? 속도는 X 따로 Y 따로 구해야 하는데 속력은 요놈을 이 거리를 생각하면 되니까 피타고라스를 풀면 되겠네요. X'T의 제곱 플러스 Y'T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어요? 이게 뭐다? 속력이었으니 우리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여기다가 뭐 하면 돼? 인티그랄을 적분하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dt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자, 움직인 거리가 나오면 X 따로 Y 따로 속력을 위해서 제곱한 게 속력이고 얘를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 구간은 나와야 됩니다. 나오면 이게 뭐가 된다? 움직인 거리가 된다 이거지. 이해됐죠? 이게 이런 거지. 내가 이 점에서 이 점을 가고 이 점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단 말이야. 이렇게 움직였다 이거지. 이렇게 순간순간 움직인 거리를 다 쌓았더니 움직인 거리가 나온 거라고. 순간순간 쌓았더니 조금씩 누적을 시켰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렇더니 총 움직인 거리가 나왔다. 식 연습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요? 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볼게요. 얘를
얘를 움직인 거리는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루트 x 프라임 t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x 프라임 t를 t로 미분했으니까 dx dt의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플러스 얘를 dy dx 제곱 그리고 얘가 오오오오오오 dt 그리고 여기가 dt일 수 있겠죠. 자, dt는 시간에 대한 변화니까 변화장기 양수 변화입니다. 얘를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 루트 하나 들어가면 dt의 제곱이 되겠네요. dt 제곱, dt 제곱이 다 사라지네요. 과정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러한 표현은 없어요. 없어. 적분이니까 적분 변수가 있어야겠지. 그래서 얘를 다시 뭘 빼내? dx를 밖으로 끄집어냅니다. dx를 밖으로 끄집어내면 얘는 1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안에서 dx 제곱이 밖으로 나와서 dx가 되는 거니까 얘는 dx dy의 제곱이 되겠죠. dx dy 제곱이 이것이 뭐야? y 프라임의 말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어떨 때 평면에서 움직인 거리가 되는데 xy 관계가 있으면 보통은 x 따라 y 따라 갈 건데 우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래프가 있을 거 아니야. 곡선이 있을 거 아니야. 곡선의 길이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한다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면 이 식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한번 해석을 해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얘는 y는 fx가 있단 말이야. 아까는 내가 점에서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 했지 이렇게. 그래서 얘를 쌓았단 말이지. 그래가지고 다 더한 게 움직인 거리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그렇지? 얘는 곡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곡선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하라 이 말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한번 구해봐라 이 말이야. 그럼 길이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면 얘를 한 칸만 잘랐어요. 짧은 구간을 잘랐어. 얘를 한 칸만 자르면 이 길이가 뭐가 돼? 1이 되겠죠. 그렇지? 이 거리는 뭐야? 기울기가 되겠네. 짧은 구간이라 생각하면 이게 짧은 구간이라 생각하면 이거 뭐가 돼? F 프라임 되겠죠. 요게 F 프라임이 아니죠. 자, 얘가 지금 1이라고 하면 한 칸만큼 이만큼 올라갔죠. 올라갔지? 이 올라간 길이가 뭐가 돼? 기울기가 되겠죠. 얘가 1일 때. 뭔지 알겠나요? 됐어요? 우리가 뭐하라는 길이는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는 루트 1 플러스 m 제곱이 되겠나요? 그래서 이해됩니까 지금? 이게 아주 짧아지면 얘가 지금 1대 m 제곱 미만이 되는 거고 이게 아주 짧아지면 이 간격이 뭐가 됩니까? dx가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dx에다 뭘 곱할 거야? dx에다가 루트 1 플러스 여기서 말하는 m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m은 얘가 구간이 짧아지면 요놈의 기울기가 되겠지.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요거의 기울기가 된다고 m은. 그래서 요게 지금 순간 변화율 f 프라임 x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리는 이 거리 이거의 제곱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곡선의 길이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곡선의 길이, 움직인 거리 똑같은 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평면 좌표가 이렇게 좌표가 매개 변수로 되어 있으면 우리는 움직인 거리는 미분 제곱 더하기 미분 제곱 루트 피타고라스로 생각하는 거고, 곡선의 길이가 나오면 루트 1 플러스 f 프라임 x 제곱에서 루트 한 것이 요 길이라 된다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거를 적분하면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다 더하면 총 움직인 거리가 나올 것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식에 대한 해석 됩니까? 안 되면 일단은 외워서라도, 제일 마지막 부분이니까 외워서라도 일단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곡선의 길이가 나온 거예요. 곡선의 길이가 지금 매개의 변수로 나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까 움직인 거리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곡선이 이렇게 나왔으면 우리는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 이거죠.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는 움직임 거리를 푼다. 됐습니까? 어려운 식 아니니까 하나만 해볼까요? 첫 번째, 얘를 매개 변수가 나왔으니까 움직인 거리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매개 변수 x 프라임은 t로 미분하면 2, 3, 6 코사인 제곱 t 사인 t, y 프라임은 6 사인 제곱 t 코사인 t. 그러면 어째 얘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루트 예 제곱 더하기 예 제곱 이렇게 써라 이거죠. 거기에 dt 이렇게 되겠네요. 는 와우 식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6 있으니까 제곱제곱이니까 6 밖으로 빠졌고, 얘가 코사인 제곱 사인 코사인 4제곱 사인 제곱 사인 4제곱 나왔으니까 한 번 더 적고 갈게요. 6의 제곱 묶어지고 코사인 제곱 t 사인 제곱 t로 묶어지면 코사인 제곱 t가 하나 남고 사인 제곱 t가 하나 남네요. 그래서 얘는 1이 돼서 오케이 감사하게 다 나가네요. 6 사인 t 코사인 t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구간은 주로 양수값을 주어지게 돼 있어요. 조심할 건 절대값으로 뛰쳐나와야 될 것 같고, 양수니까 그대로 나오니까 얘가 3 사인 2t가 되겠네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dt 적분하면 뭡니까? 2분의 3 마이너스 코사인 2t가 되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3 0이니까 플러스 2분의 3, 그래서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네요. 나머지는 연산이야 지금. 이게 식이 조금 차수가 제곱이 되고 루트 안에 들어있으니까 아하 얘네들이 주로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뭐 나올 수 있을 건데, 우리가 정적분은 루트가 있더라도 정적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됐어요? 루트 제곱을 없어지는 경우도 많겠지만 있으니까 우린 정적분 조금 더 차분하게 하자 이거죠. 정적분 연산은 좀 복잡하니까요. 아시겠죠? 뭐 그런 내용이야. 이런 거. 곡선의 길이를 구해라 하면 어째? 이것이 우리가 필요한 것은 y 프라임 루트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얘는 기본적으로 3분의 2의 x의 2분의 3제곱이니까 정적분 미분해야 되는 거죠. 미분. 일단 2분의 3이 앞으로 빠졌고 하나가 빠졌죠. 차수가 하나 빠졌으니까 2분의 1제곱 되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0부터 3까지 루트 1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f 프라임의 제곱에서 x dx 1이 되겠네요. 됐어요? 얘는 정적분 뭐 그냥 어렵지 않죠? 2분의 1제곱에서 정적분 2분의 1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2의 1 플러스 x의 2분의 3제곱 0부터 3까지 마무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뭐 그런 식의 문제이다 이거야. 그래서 마무리가 됐다 이 말이 되겠어요. 얘기하는 것이 이 부분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부피를 어떻게 구할 거냐 하면 이거를 a부터 b까지 sx dx라고 했죠. 그럼 뭔 말이야? 여기서 x만큼 떨어진 부분을 이렇게 잘랐다 이거야. 뭘로 자른 거야? 정확히 따지면 기둥으로 자른 겁니다. 기둥으로 자른 거야. 근데 이 dx가 아주 작으니까 됐어요? dx가 뭐가 된다? 높이가 될 거고, 우리는 단면적 sx가 되니까 요게 보통은
뭐 얘 도형이 뭐가 나왔습니까? 어렵지 않게 정사각형이라 했으니까 요 길이의 제곱이 되니까 요 길이의 제곱 이 자리에 루트 x 플러스 1의 제곱만 들어가면 우리는 가능하다 이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런 문제는 좀 쉽게 나올 거고 예전에는 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구가 꽤 많이 나왔어요. 구가 최근에 구가 별로 안 나오긴 한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제 구의 부피를만 구하고 있다 이거지. 이거는 물어보고요. 이게 이런 거지 사실은. 우리가 구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지금 이만큼 찼다 이거야. 이만큼 찼어. 어? 이거 부피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됐습니까? 어떻게 구할 거냐 이거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자른다 이거지. 잘라. 어떻게 잘라? 제일 쉽게 이렇게 자른다 이거지. 이렇게 자르면 고형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그럼 얘가 dx이고 뭐만 알아내면 돼? 여기서 r만 알아내면 되겠죠. 요거만 알아내면 우리는 뭐 구간 설정하고 문제 풀면 되겠다 이 말이겠죠. 에? 알겠나요? 연습을 해보면 자 반지름 길이가 5인 반지름 5인 것에 4만큼 떨어진 평면을 잘라 두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작은 부분 이 부분 구하는 거지.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를 평면적으로 우리는 x축의 수직으로 잘랐냐 y축의 수직으로 잘랐냐 이 말이에요. 그러지? 그림이 이제 이렇게 나오겠네요. x축에 지금 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얘를 이렇게 됐다 이거예요. 4부터 5까지. 이 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그 있다는 소리예요. 이 부분에 이렇게 가지고 여기 부분에 부피를 구하라 이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를 어떻게 된다? 얘가 단면이 자르면 여기를 이렇게 자르게 되면 여기가 dx가 되고 반지름이 요 길이가 된다고 요 길이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의 제곱이니 요 길이는 y가 되겠죠. 그러면 이 sx는 뭐가 됩니까? sx는 y제곱 파이가 되겠죠. 높이 dx 이래 되겠네요. y제곱이 어디 있습니까? y제곱이 여기 있어요. 여기서. 식 이해됩니까 지금? 지금 이렇게 자른 거야. 이렇게 자른 거야. 옹기둥 여가 지금 dx고 요 길이가 전체 y잖아. y제곱 파이 dx 하면 우리가 sx가 나오는 거라고요. 여기서 구간만 설정하면 돼요. 0부터 4부터 0까지 4부터 5까지 인테그럴 4부터 5까지 y제곱 자리에 누굴 넣을 거야? 지금 요 놈을 넣을 거야. 그러면 5의 제곱 25 마이너스 x제곱 파이 상수 dx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나온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구가 꽤 많이 나왔는데 요렇게 식을 쓰면 아주 간단하게 끝납니다. 알겠죠? 뭐 이거는 구가 이런 것들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거지. 됐어요? 요것도 한번 해볼게요. 원기둥이에요. 원기둥을 이렇게 옆으로 잘라가지고 요 부피 한번 구해봐라 이거지. 됐어요? 원기둥의 부피 중에 좀 쉬운 게 있어요. 쉬운 게 뭐냐면 이렇게 잘랐어. 이렇게. 이거는 쉬워. 반토막이잖아요. 반토막인 게 쉬워. 부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근데 부피를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이렇게 잘랐다 이거지.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될 건가 좀 생각을 해내야 돼요. 예, 우리가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는 섞입니다. 이게 섞여. 우리가 아는 도형과 우리가 모르는 도형이 섞여. 됐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런 도형이 있었겠죠. 이렇게. 이게 뭐야? 반원 기둥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잘랐단 말이지. 이렇게 자른 거지. 그럼 이게 부피가 위쪽 아래쪽이 다르겠죠. 이쪽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지? 그렇게 풀면 안 된다 이거네. 그럼 얘를 어떻게 풀 거냐 해서 이렇게 자르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 얘를 x축으로 생각하고 얘를 y축으로 생각하고
단면적을 x축의 수직으로 xy 평면에 수직으로 잘랐다. 이렇게 잘랐다 이거야. 왜? 여기 각이 60도가 유지가 되잖아. 유지가 되면 이렇게 도형이 잘랐을 거라고. 원래 기둥이니까 기둥 높이는 우리는 dx로 놓을 거니까 이게 지금 sx야. 이게 xx야. x축에 지금 수직인 면을 자른 거야. 그리고 이렇게 자르게 되면 요 각이 60도로 유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지금 얘 넓이가 지금 sx니까 sx만 구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x는 누구냐? x는 얘가 x축이니까 이 거리가 x야. 이렇게 나온 거야. 지금 x가 이거라고. x가 이거. 알겠어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나온 거라고. 이렇게 알겠나요? 그럼 x가 지금 이 거리가 x니 얘가 x고 현재 원이니까 우리는 반지름, 이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이 길이면 a가 되겠죠. 얘가 수직으로 잘랐으니까 이 길이는 뭡니까? 이 길이는 피타고라스 a제곱분의 a제곱을 x제곱 뺀 거네요. 이 길이가 루트값. 근데 이 길이는 뭐야? 얘가 60도니까 루트 3배가 되네. 그래서 이 길이가 h라고 하면 여기 루트 3h가 돼서 넓이는 지금 2분의 루트 3h제곱이 된다 이 말이겠죠. 그럼 h는 그냥 h를 놓은 거야. 높이라 해서 놓은 거야 아니라 얘는 피타고라스 루트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집어넣게 되면 2분의 루트 3 a제곱 마이너스 x제곱 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적분할 수 있게끔 나와. 구간은 얼마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부터 a까지. 근데 0부터 a까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있겠지. 자른 거 이렇게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a로 써야 되는데 그냥 두배도 관계는 없겠네요. dx 하면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나왔다. 이 부피 도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아는 정적분 형태로 식을 적어가지고 뭘로? 인티그럴 sx dx 자르는 방법만 잘 강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어떻게 잘랐다? x축의 수직으로 잘랐다. xy 평면에 수직으로 잘랐다 이거야. 자, x축의 수직이면서 자, 어떻게 자른다고요? x축의 수직으로 자른다고요. 수직으로 잘라야 y축에는 평행하게 자른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연습할까요? 잘 안 보일 거야.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이면 우리는 어떻게 자를 거냐면 이렇게 자른다고요. 지금 이렇게 자른다고. 이렇게 자르고서 거기서 나오는 도형이 sx야. x는 어디입니까? 얘가 x고요. 그럼 이 길을 구해야지 뭔가 도형의 넓이가 구할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이에요. 현재 지금 그림과 같이 반지름 길이가 3인 원이 밑면에 딱 깔려 있어요. 됐어요? 근데 AB를 뭐라고? AB의 수직인 평면이 있다고. 잘랐어. 도형인데 정삼각형이래요. 여기 그러면 x축이죠. 얘가 지금 y축이고. 이 넓이가 지금 sx고. x는 어디 있습니까? x는 얘가 x라고요. 알겠나요? 넓이 구하려면 지금 요 길이를 알아야겠죠. 요 길이가 y라 놓으면 요 높이니까 여기는 루트 3y가 되겠죠. 맞나요? y 곱 넓이는 정삼각형이니까 두 개를 곱하면 되네요. 루트 3 y 제곱이 되겠네요. 절반은 있으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가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그리고 인티그럴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3까지 2배 하면 되겠다 이거죠. dx입니다. x로 잘랐으니까. 그럼 xy 관계 말하면 되니까 여기서 xy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여기가 지금 3. 그러면 x제곱 y제곱이 3의 제곱이니까 y제곱은 y제곱 대신에 9 마이너스 x제곱만 집어넣으면 끝났네요.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 x가 단면 x축의 수직을 잘랐다. 요것만 잘 생각하면 되고 위치가 이 거리가 x이고 우리가 오는 것은 요렇게 잘랐습니다. 요렇게 잘랐을 때 요게 sx야. 알겠죠? 요렇게 잘랐어. 요렇게가 x야. 이렇게 x고 요 단면이 sx다 이 말이야. 그것만 이해하면 여기 문제는 아주 쉽게 마무리가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